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입니다. 여러분, 오디션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가수라는 꿈을 가진 우리 모두는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결판이 나온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상금 456억을 받기 위해 456명이 서바이벌을 하는 것처럼 오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456명이든 4560명이든 45,600명이든 그 중에서 한 팀 또는 솔로로 데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미성년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프로듀스 101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연습생, 비연습생들이 서로 서바이벌을 하면서 데뷔까지의 성장기를 만들고 국민 투표까지 이루어지면서 한 번의 팬덤까지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오징어 게임과 프로듀스 101의 공통점은 결국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겠지만 여러분들 가족, 형제 또는 가장 친한 친구와 경쟁을 해서 나의 형제 또는 친구를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은 데뷔를 할 수 있으세요? 못하겠다면 마음 접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은 돈을 목표로 해서 경쟁을 하는 거고,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결국 같은 꿈을 가진, 또 그 속에서도 나의 형제 자매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기획사를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기획사에서 데뷔를 할 때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레용팝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쌍둥이, 초아, 웨이 선배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사실 쌍둥이이면서도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이슈를 이끌어냈고 팀도 너무나도 잘 됐고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 지인 얘기를 잠깐 섞어서 말씀드리면,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 동생이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데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데뷔팀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동생은 이미 데뷔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멤버들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쌍둥이였던 거죠. 크레용팝 선배님들과 같은 컨셉으로 가서 마케팅 효과를 보자 해서 나머지 쌍둥이 한 명을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미팅도 하고 오디션도 보고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지인인 쌍둥이 동생이 자기 형제를 이 팀에 넣어서 같이 데뷔를 시키면 본인은 데뷔를 안 하겠다, 정말 죽어버리겠다, 제 앞에서 막 전화를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쌍둥이 형제는 데뷔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제 지인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은 다 알 수 있는 회사고 팀이고 활동도 활발히 했던 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형제 또는 자매 안에서도 경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제 동생이 저와 같이 데뷔를 한다, 같은 팀에서. 그랬을 때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동생은 싫겠죠. 아무래도 형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형이거나 언니였다면 동생이랑 데뷔하는 거 괜찮다라고 했겠지만 그 친구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랑 또는 언니랑 데뷔하는 게 싫었겠죠. 결국에는 무산되고 이 친구는 팀으로 데뷔하고 나머지 쌍둥이 한 명은 그냥 솔로로 데뷔를 했어요. 또 다른 얘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상경을 해서 실용음악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가 봐도 정말 아이돌스럽게 생겼고 음악적인 부분도 능력도 높았고, 이 친구는 못해도 연습생은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오디션에 붙고 기획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도 결국에는 오디션에 붙게 되었죠. 그리고 또 데뷔팀까지 가고 데뷔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데뷔팀에 들어갔고 이제 언제 데뷔를 하게 되었다, 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당연히 축하의 메시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데뷔를 해? 라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사실 문화 충격이었죠. 저는 정말 이 친구가 회사 갔을 때 축하한다라고 진심으로 축하도 해줬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네가 기획사를, 네가 데뷔를, 이런 식으로 오니까 얘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결국에는 얘는 나를 경쟁자로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경쟁자도 아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잘 됐습니다. 훨씬 잘 됐고 훨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여기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착하게 사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이 뭐 연습을 하거나 같이 몰려다니면은 우리는 같이 데뷔할 수가 있어, 우리는 친구잖아. 지금은 친구가 맞지만 여러분들, 누군가는 경쟁을 해서 데뷔를 하고 누군가는 데뷔를 하지 못했을 때는 친구로 남기 굉장히 힘듭니다. 연습생과 아니면 연습생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과 데뷔를 한 친구들과는 갭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데뷔를 한 친구들은 그 데뷔를 한 무리들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연습생은 당연히 그냥 그 기획사 안에 있는 연습생들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연습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학원이라든지, 결국에는 데뷔를 한 친구들은 데뷔를 한 친구들과의 그런 유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습생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는 학교 친구들과의 연락을 초반에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장 친한 친구든 나의 가족이든 나의 형제 자매든 결국에는 같은 회사에 있고 같은 목표를 바라본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형제와 나의 친구와 치고받고 싸우라든지 나의 경쟁자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데뷔팀에 들어갔고 데뷔를 하면 당연히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도끼를 품고 이 회사에서 데뷔가 힘들다 하면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겠죠. 결국 친구도 나도 회사는 다르지만 데뷔를 하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명만 데뷔를 하고 한 명이 데뷔하지 못한다? 이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어렵고 그냥 경쟁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경쟁자와 사이가 좋다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구나, 같이 데뷔시켜야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회사는 사이가 좋다고 해서 칭찬을 하고 사이가 나쁘다라고 해서 화해를 시키는 학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아니면 치고받고 싸워라, 이게 아닌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즐긴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즐기는 거에 플러스로 도끼도 들어가야 되고요, 끈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데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혹시라도 연습생이면 거기서 만족하세요. 오디션에 합격했다면 나 연습생이야, 야 얘들아 나 연습생이야, 봤지? 이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연습생에서 만족하시고 오디션 붙으면 그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무대고 음악 방송이고 콘서트고 시상식이고 가수가 꿈이라면 연습생이 됐다고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장래희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연예인을 하고 싶은 친구가 3명이라고 했을 때 이 3명과 경쟁을 하든 아니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기획사에 30명의 연습생이 있으면 이 30명의 연습생은 3대1의 경쟁률에서 30대1의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연습생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 도끼를 품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만큼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겠다, 어른들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그만큼 공부하면 진짜 서울대 갔을 거다. 이만큼 난 연습해서 데뷔했어요.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만큼 연습해서 전 연습생까지 해봤습니다. 가 아니라 저는 이만큼 연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습생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캐스팅 디렉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용음악 학원, 오디션 전문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데뷔를 했고 활동을 했던 선배가 후배인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데뷔고 가수라면 연습생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연습생부터 의 경쟁이 진짜 경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즐기되 그 즐김 속에서 여러분들 도끼를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